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번 시간에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노출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걸 가르쳐 주실 건가요? 네, 이번 시간에는 조리개와 피사계 심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볼 생각이에요.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선생님, 오늘은 왜 아무 비유도 안 해주시고 강의를 바로 시작하시려고 하세요? 벌써 오프닝할 멘트가 다 떨어지신 거 아니에요? 했는데요. 네? 언제요? 심도를 심도 있게. 그럼 조리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개가 노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다 아실 거고요. 이번에는 노출 외에 조리개의 그 F치가 사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에서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조리개란 쉽게 말해서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장치인데요. 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수동 카메라에서 쓰이는 렌즈인데요. 이거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어둡고 밝게 조절하는 장치가 이 조리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다 들어오는 상태가 조리개를 개방한다는 뜻, 연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조리개를 조이는 것이 조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는 수많은 수치가 있는데요. 이 수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4, 2, 2.8, 4, 5.6, 8, 11, 16 이런 난모를 숫자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좀 자세히 알면 좀 머리 아프니까 쉽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빛의 양은 적어진다. 따라서 구멍은 작게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숫자가 작아지면 조리개는 개방이 된다. 즉 빛의 양은 많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지양 씨가요? 네. 예,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자, 조리개를 연다. 조리개의 수치가 작아진다. 그리고 조리개 구경이 넓어지고 빛을 많이 받게 된다. 네. 그리고 조리개를 조인다. 숫자가 커진다. 조리개 수치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조리개 구경이 좁아지고 빛을 적게 받습니다. 대단한 거요. 조리개가 만들어내는 효과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피사계 심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개가 조여지면 빛의 양은 줄어들지만 렌즈의 특성상 초점을 전 영역에 맞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도가 깊어지는 역할을 하고요. 반대로 조리개가 커지면 빛의 양은 많이 들어와서 그 렌즈 전 영역을 쓰기 때문에 초점이 일부만 맞는 것이 피사계 심도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웃포커싱이군요. 네네네. 선생님, 아웃포커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여러분들이 아웃포커스 사진을 굉장히 좀 내심 많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찍는 방법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촬영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리개를 가능한 개방하여, 즉 1.4나 2.8 정도로 개방해서 찍으시고요. 표준 렌즈보다는 망원 렌즈 쪽으로 찍었을 때 아웃포커스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지양 씨를 찍었던 많은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지양 씨를 좀 아웃포커스 효과가 나게 찍었던 이유가 바로 망원 렌즈를 썼던 걸 기억하실 거고요. 가까이서 찍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걸 기억하실 거고, 또 조리개를 많이 개방을 해서 포커스 존이 일부만 맞게 해서 찍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저를 찍으시는 분들한테 아웃포커스를 꼭 부탁드려야겠는데요? 네, 그것도 방법일 수 있죠. 반면에 아웃포커스 사진이 항상 좋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거나 했었을 때는 전체를 다 깨끗하게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찍는 것을 펜 포커스라고 하고요. 화면에 가까운 면부터 멀리 있는 데까지 고루 잘 맞게 찍는 것이 펜 포커스입니다. 이때는 이 효과를 좀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촬영거리가 멀어야 효과가 잘 나타난다. 두 번째는 조리개를 가능한 조여야 피사계 심도가 깊어진다. 또 마지막으로 표준 렌즈보다는 광각 렌즈를 썼을 때 피사계 심도가 깊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 사진 같은 거 찍을 때는 광각 렌즈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실제로 조리개 수치와 피사계 심도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해결해 주세요. 네, 그럼 제가 실제 사진을 보면서 그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조리개가 개방된 상태로 찍었기 때문에 인형의 일부만 초점이 맞고 뒤에는 뿌옇게 초점이 안 맞은 걸 볼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점점 조리개를 조이면 조일수록 우측에 있는 사진을 보는 것처럼 앞에 있는 인형이나 뒤에 있는 인형이 깨끗하게 맞아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피사계 심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오프닝을 준비 안 하신 듯해서 제가 살짝 당황했었는데 오늘은 자료로 승부를 보셨군요. 심도 있게. 자꾸 놀리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기대하십시오. 멋진 오프닝으로 보답할게요. 선생님, 다음 강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셔터 속도입니다. 설마 문장근은 셔터로 비유할 건 아니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번 시간에 예고한 대로 셔터 속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주셔야죠. 네. 지난번 강의 때 문을 닫는 셔터로 비유하는 건 아니겠죠? 라고 저를 놀리신 적이 있었어요. 아, 그걸 기억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지영씨, 셔터가 일반 상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죠?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셔터가 카메라에서는 촬영을 할 때만 빛이 들어오도록 하고 평소에는 닫혀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셔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터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카메라는 셔터가 굳건히 잠겨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근데 그 속도를 얼마로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길게 들어올 수도 있고 짧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스포츠나 이런 걸 찍을 때 보면은 운동선수를 정지된 것처럼 찍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막 움직이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바로 셔터가 개방되는 시간의 조절에 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내에서 찍게 되면 자칫 흔들린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는 이유가 어둡고 또 그러다 보니까 셔터 스피드가 많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는 그 확률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그럴 때는 가능한 ISO를 높인다든가 해서 흔들리지 않게 찍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조리개가 노출 외에 심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네. 셔터 속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감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사진의 맛을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도구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저는 촬영할 경우에 수많은 관중 앞에서 섰을 때 들리는 셔터 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분명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 늘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소리가 거의 자기 인기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체크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겠죠. 셔터 속도에서 얘기할 때 하이 스피드와 슬로우 셔터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선 슬로우 셔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슬로우 셔터,
셔터 스피드가 늦다라는 뜻인데요. 흔들릴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들고 찍는다고 할 때는 15분의 1초 이하로 찍으면 사실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 이하의 속도를 사용하실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이런 탁자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뭐 삼각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반면에 너무 정직하게 찍힌 사진들이 좀 분위기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는 흔들리게 찍혀. 가만히 있는 건 가만히 있게 찍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슬로우 셔터는 일반적인 흔들림과 달리 이미지의 흐름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은 좀 크리에이티브한 사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에 자동차가 움직이는 불빛이라든가 또는 무슨 뭐 축제를 한다든가 할 때 적절히 흔들리는 모션 블러가 생긴다고 하면 그 느낌은 배가가 되겠죠. 아, 그렇군요. 삼각대가 찍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바디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인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 쓸 것이 많네요. 네, 삼각대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다리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튼튼한 다리가 있으면 사람도 서 있는 모습이 좀 건장해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슬로우 셔터를 쓸 때는 삼각대를 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빠른 물체를 찍을 때는 삼각대가 필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분의 1초 이하의 속도로 촬영을 할 때는 삼각대를 반드시 쓰셔서 움직임이 좀 생기지 않도록 찍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손으로 들고 찍는 때는 뭐 500분의 1초, 1000분의 1초로 찍을 때는 흔들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빠른 속사, 즉 빨리빨리 맞추고 빨리빨리 찍는 거에 대해서 더 초점을 가지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사진이 찍어주는 예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치면 혹시 우유의 왕관 현상 같은 거를 보신 적이 있나요? 아, 광고에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는 우리가 실제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인데 오직 카메라의 눈으로밖에 확인될 수 없는, 그래서 물방울이 튀는 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낸다고 하면 멋진 영상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육상 선수 중에 우샤인 볼트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선수들의 스포츠 촬영이나 움직임이 많은 곳에서는 셔터 스피드를 어느 정도 내야 될까요? 셔터 스피드 선정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른데요. 촬영 거리가 가까우면 셔터 스피드 많이 높여야 되고요. 또 렌즈가 어떤 것이 껴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보편적으로 500분의 1초 이상의 1000분의 1초, 2000분의 1초로 찍으면 그 어떤 것도 세워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예, 고속 셔터가 있는 반면에 비셔터라는 것도 카메라에서는 존재를 합니다. 즉, 제가 고속 촬영을 얘기할 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장면도 찍을 수 있다고 했는데 비모드도 마찬가지로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장면을 찍어내는 아주 마술 같은 모드입니다. 즉, 야간 촬영을 한다든가 할 때는 자동차들이 만들어내는 궤적이라든가 또는 별의 일주운동 같은 거를 몇 시간씩 찍은다고 손치면 이렇게 둥글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비모드 사용법은 삼각대를 단단히 고정하고 비모드를 설정한 다음에 케이블 릴리즈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장시간 셔터를 개방하게 되면 하늘의 별자리도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아, 정말 멋진데요? 네. 셔터 속도 효과에 따른 사진의 결과물을 보면서 셔터 속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분수대를 촬영한 사진인데요. 15분의 1초, 30분의 1초, 125분의 1초, 1500분의 1초 이렇게 찍을 때마다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15분의 1초로 찍은 걸 보면 분수대에서 뿜어나오는 물이 마치 안개처럼 보이죠.
움직임의 속도도 잘 나타나게 돼서 어떤 그 움직임이 안개처럼 보인다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인위적으로 속도를 1500분의 1초, 2000분의 1초로 올리면 올릴수록 그 분수대는 한겨울에 찍은 것처럼 얼음덩어리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셔터 속도인데요. 사진에서 특이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우리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현상이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셔터 속도를 통해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니까 말이에요. 네. 재미있는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는 카메라를 중심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물체를 찍었었을 때가 효과가 잘 나타납니다. 반면에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 손치더라도 카메라를 중심으로 전후로 움직인다고 하면 효과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사진처럼 카메라 앞을 지나는 자전거를 정지해서 찍을 수도 있고 흐름을 표현해서 찍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강좌를 거듭해 갈수록 더욱더 재미가 더해지고 있어요. 신기한 사진들도 조금씩 소개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 시간에 배웠던 조리개와 오늘 배운 셔터 속도의 관계,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이제 믹스했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혹시 이 강좌를 처음부터 보지 않은 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니까 빨리 1강부터 시작을 하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손잡고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